저번에는 지구가 1초마다 1cm씩 작아졌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지구가 1초마다 1cm씩 커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지구의 질량도 함께 증가할 겁니다. 이 실험에 동참해줄 고구마 머리를 소개합니다. 내가 언제 한다고 했어 이 자식아! 고구마 머리. 매일 1cm씩 커지는 와중 1년이 지났습니다. 반지름은 약 315km 증가했습니다. 중력은 약 5% 더 강해졌죠. 뭐야,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중력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약간 어려워지고 심장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피로감이 더 느껴질 겁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증거를 제시하며 지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람들은 이를 음모론으로 추부했죠. 5년이 지났습니다. 중력은 처음 대비 약 24%나 증가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무거워? 24%는 아주 크게 체감될 겁니다. 70kg인 사람이라면 총량 16.8kg 짐덩이를 계속 몸 곳곳에 붙이는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심지어 일부 새들은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둘기들이 안 날잖아. 아닌가? 원래 안 날았던가? 지구의 중력이 강해지자 대기가 더욱 지표면 쪽으로 눌려 대륙권은 얇아졌고 공기 밀도와 기압은 함께 상승했습니다. 성층권에 있던 오존층도 점차 지면 가까이로 내려왔고 그 결과 복사열이 더 강하게 지표에 집중됩니다. 높아진 기압과 온도는 태풍과 폭우를 더 격렬하게 만들며 습도까지 급변해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일부 곤충들은 중력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개미, 바퀴벌레, 파리 등은 기이하게 빨라지고 더 활발하게 느껴집니다. 중력은 질량에 비례해 적용합니다. 즉, 곤충은 매우 가볍기 때문에 중력이 늘어나도 받는 절대 힘은 작습니다. 더 이상 모기를 못 잡겠어. 한편 전 세계 부유층과 각국의 인사들은 비밀리에 우주로 이탈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약 80여 명 인구 모두가 지구 밖으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수백 조 리터의 연료가 필요합니다. 즉, 전 세계가 사용하는 에너지 수백 년치를 집중해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인류 절반이라도 우주 밖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혼란이 더 크게 가중되기 전에 먼저 떠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력이 더 강해지기 전에 지구를 벗어나야 안정적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력이 더 강해졌을 시에 로켓이 지구 밖으로 탈출하는 게 어려지기 때문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대비 중력 약 50% 증가했습니다. 수많은 고층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일상생활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팝콘이 더 이상 튀지 않습니다. 내부 수분이 증발하기도 전에 압력이 수증기 팽창을 막기 때문이죠. 아니, 팝콘을 먹기조차 힘들지도 모르겠네요. 이미 전 세계 농업은 붕괴한 지 오래기 때문입니다. 식물의 생장이 둔화되고 수분을 끌어올리는 힘이 약해져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중력으로 인해 이미 평균 수명 또한 매우 감소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중력은 약 2.5G가 되었습니다. 지름은 2.5배 이상 커졌죠. 지름은 2.5배 이상 늘었지만 질량은 무려 1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인간의 심장은 버티기 힘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인간 폐는 압력에 눌려 확장하기가 힘듭니다. 지구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망했죠. 그 사이 소수의 인류는 화성과 달로 이주하여 정착하였습니다. 살아남았다. 약 61년이 지났습니다. 중력은 처음 대비 약 4배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육상 생명체는 멸종되었습니다. 일부 미생물들을 제외하고 멸종하였죠. 이 강력한 중력에 적응하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급격한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적응하고 변화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수중 생명체는 물의 부력 덕분에 중력 변화에 덜 민감하여 일부 종은 살아남았습니다. 201년이 지났습니다. 지구는 이제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 되었습니다. 목성과 같은 크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질량은 이미 목성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목성은 기체 행성이지만 지구는 암석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밀도가 더 꽉 차 있죠. 달의 궤도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주석력 불균형으로 인해 조만간 지구와 충돌하거나 탈출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573년이 지났습니다. 지구의 질량은 목성의 80배를 넘으며 갈색 외성의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드디어 별이 되기 위한 조건이 주어진 거죠. 하지만 문제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별, 항성이 되려면 핵융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핵융합엔 수소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지구는 철과 산소, 규소 같은 무거운 원소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수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지구는 내부 압력만 높아진 채 은은한 적외선을 내뿜는 어두운 천체로 남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과학자들은 암 갈색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YG 08550714처럼
빛도 거의 내지 않은 갈색 외성이 있죠. 1380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지구는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지게 됩니다. 오, 드디어. 이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한 상태. 반지름이 약 70배 증가했지만 질량은 약 34만 3천 배로 증가했습니다. 밀도는 일정했기 때문에 질량은 정확히 태양과 같아졌죠. 하지만 여전히 지구는 태양처럼 빛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천천히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중심부는 수축하지 않았고 압력도 충분히 오르지 않았습니다. 수소도 부족하고 온도도 부족하고 속도도 늦은 채 그저 무거워졌을 뿐입니다. 이건 마치 불도 안 켠 냄비에 물만 부은 꼴이죠. 정작 끓지를 않습니다. 그나마 태양과 충돌하게 된다면 별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지구는 핵융합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우주의 가장 조용한 괴물로 남아있게 됩니다. 뭐야, 갑자기 지구가 태양만큼 크다면 영상에서는 백색 외성이 된다고 하지 않았나? 이 지구는 백색 외성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백색 외성은 태양 같은 큰 별이 생을 닿은 뒤 남기는 마지막 행입니다. 백색 외성이 되기에는 핵융합을 한 적이 없으니 될 수 없고 중성자별이 되기에는 중성자 축대압도 못 만듭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블랙홀인데 태양 질량의 3배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2년이 지났습니다. 지구의 질량은 태양의 3배를 넘었습니다. 이제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최소 질량 조건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중심은 붕괴를 시작하고 거대한 사건의 지평선이 생겨나며 빛조차 빠져날 수 없는 진짜 끝이 열립니다. 이제 이 블랙홀은 더 커져서 우주에서 가장 무서운 천체 퀘이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언제쯤 될지는 모릅니다. 퀘이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거든요. 인류는 2000년 사이에 태양계도 탈출해서 더 먼 곳으로 가야 할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아니 무슨 남일처럼 이야기하고 있어. 이제 되돌리라고. 슈르르르롱. 이 이상한 소리는 또 뭐야?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들도 시청해달라고.